시간에서 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그 글로벌 진출할 때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항비만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내용에서는 저희 다이어트 전문 제품인 모로시의 슬림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하되 다이어트를 할 때 같이 드시면 좋은 유산균 제품, 콜라겐 제품, 프로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주 갑자기 왜 말씀할까요? 다이어트 왜 해야 할까? 정말 그냥 당연히 뭐 예쁘면 안 예쁜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이어트, 그러니까 비만하다는 것은 사실 여기 써 있는 병들의 다 근원이 됩니다. 다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다실 정도인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정맥염증이라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혹은 이제 그 비만되면서 수면할 때 무호흡증이나 뭐 이런 거 심각해졌을 때 그런 것까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모로시의 제품에 대해서 다이어트 전문 제품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시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알자가 돼 있잖아요. 이거 상표 등록돼 있는 상표명인데요. 이태리에서 시칠리아산 검붉은 모로 오렌지에서 나온 겁니다. 오렌지는 오렌지인데 굉장히 짙은 이 앞에 보이시죠? 이런 색깔을 가진 아까 생식 얘기할 때 C3G라고 하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항산화물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C3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오렌지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마트 가면 많이 있는 기본적인 오렌지 많이 드시는 건지 이 정도라고 하면 모로 오렌지는 블러드 오렌지과가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 중에 블러드 오렌지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모로라는 품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로가 향은 되게 좋은데 엄청 써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과일로 잘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상비넬로나 타로코는 그래도 괜찮게 먹는 그런 일반 상품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도 모로 오렌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블러드 오렌지랑 품종이 조금 달라서 똑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아예 없어서 그 생물로는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오렌지입니다. 이 오렌지를 그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오렌지를 일단은 굉장히 천혜의 환경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 그 농장이거든요. 이게 오렌지 나무들인데 그 실제 농장에서 오렌지를 만들어서 이제 키워서 섭취해서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리적 보호 인증까지 받고 실제 딱 모로 품종으로만 만들고 세 번째 바이오랩이라고 하는 이태리의 되게 오래된 식물 소재만 오랫동안 연구한 기업에서 이 원료를 연구 개발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는 저희만 유일하게 홈쇼핑에 론칭하는 첫 해에 같이 론칭을 했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인증까지 원료 추출해서 다 인증까지 받은 이런 소재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그냥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냥 분말화해서 이렇게 그럼 나 이제 모로 오렌지 저 슈퍼에서 사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루 먹어야겠다. 그거하고 아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능성 C3G를 쭉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추출해서 농축하고 추출해서 농축해서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300% 농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물을 1톤 이만큼 해서 그 쌀도 1톤을 하면 이만큼 이렇게 사람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로 그 오렌지로 1톤을 하면 부피가 어떻겠어요? 그만큼을 넣어봐야 15kg의 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원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주스를 만들어 먹는 어떤 과일인데 그걸 넣어서 하면 당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다이어트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주스에 있을 수 있는 가용성 당은 98.5%를 제거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로실 작동이 그러면 체내에 들어서 어떻게 작동을 할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지방과 지방 세포의 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지방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엄청 뚱뚱한 애들도 가끔 있지만 그런 애는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원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는 지방세포로 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거지 지방세포를 막 이만큼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세포라는 것을 뭐 어떻게 표현하면 전지방세포 혹은 이제 지방전구세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풀이라고 써있잖아요. 풀이라고 써있는데 요 이제 지방전구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인에 의해서 아 이제 난 지방세포로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인을 받아요. 그럼 이제 지방세포로 만들어져요. 그럼 처음에는 걔가 이제 거기에다 그냥 지방산하고 포도당 정도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딱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세포는 하나가 저렇다면 조직은 세포가 모여서 이제 조직들이 되는 건데 지금 왼쪽에서 세포의 크기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르죠. 전체적인 면적은 비슷한데 달라요. 왼쪽은 이 안에 이렇게 커졌어요. 세포 수는 6개인데 사이즈가 커졌고요. 우측은 면적은 비슷한데 세포의 수가 늘었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저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축적하면 만약에 저쪽에 있는 12개의 지방세포가 사이즈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면적이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만한 게 정말 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포 수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냥 주머니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포가 분화돼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저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체지방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을 막아야 되고 세포의 지방세포의 수를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저기 도넛 뭐 기름에 튀긴 거 절대 안 먹는데도 살찌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식사하시는 거 잘 보면 탄수화물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는 기름을 안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탄수화물을 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지방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탄수화물 가지고 필요한 지방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써요. 적정량이면 되는데 많으면 이제 그게 중성지방 만들어서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많아도 이거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 지방을 박살을 내려면 첫 번째는 지방 세포부터 좀 덜 만들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방이 합성되는 것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합성된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것도 막아줘야 이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런데 모로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날씬해지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얘가 액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를 한가를 보는 건데요. 지방세포를 억제하는데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사인만 가지고 탁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제 그때 막 발현이 되면서 나오는데 그때에 야 너 지방세포도 빨리 그 지방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 바꾸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막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화를 얘네들이 들나오면은 지방세포로 안 가니까요. 그걸 실제로 분화 억제하는가를 봤을 때 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분화 농도에 따라서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까는 그런 유전체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럼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분화되지 않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분화되지 않은 게 실제로 지방 분화가 돼서 지방 분화된 다음에 염색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이니까. 염색하면 이런 색깔로 이제 지방 분화 세포 된 게 막 빨갛게 막 보이시죠? 그런데 낮은 농도로 해서 모로실 처리하니까 빨간색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하니까 빨간색이 많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지방세포 분화를 많이 막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는가를 본 건데, 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고 효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두 개는, 저거는 이제 그 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소를 많이 줄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에서 있는 애들을 이제 봤을 때, 뭐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만 주는 거랑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면서 모로 추출물을 이 지금 저희 성분을 먹였을 때 훨씬 더 그 유전체들을 낮춰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방 만들어지는 거 외에 그 만든 다음에 그래도 만들어지잖아요. 저게 아무리 억제를 해도 어느 정도 또 만드니까. 그럼 그 만든 거를 축적하는 건 또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건데요. 정상 식사에 그냥 물만 주면 아주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허연 애들이거든요. 그런 건 거의 역시 그냥 깨끗해요. 그런데 하이팻 다이어트에다가 그냥 물만 줬을 경우에 이제 살을 막 찌워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얗게 막 곳곳에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모로 오렌지를 먹였을 때는 이 하얀 지방구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서해부에 실제로 지방 축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 건데,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고 물만 준 거, 여기는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반, 그러니까 오렌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군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오렌지랑 비교한 거, 그리고 모로 오렌지랑 비교한 건데, 일반 오렌지도 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좀 있다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약간 떨어지지만 이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모로 오렌지 추출물을 넣었을 때는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 실험에서 서해부의 지방 축적량이 감소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얘의 지방의 무게거든요. 그런데 지방 세포 크기도 한번 보시면 되게 크죠. 그런데 오렌지 했을 때 조금 작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모로를 먹였을 때는 훨씬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작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여기나 일반 오렌지 먹였을 때는 거의 세포 사이즈들의 분포가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분포가 이 정도 느낌이라면, 모로를 먹였을 때는 작은 애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포 사이즈도 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많은 내용 중에 항상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제가 모르실에서 딱 이 말씀만 드리는데요. 복부 지방 조직에서 총 유전자가 발현되는 프로파일을 봤는데, 이거 그 697개, 거의 700개에 달하는 유전자가 이런 섭취에 영향을 주는데, 고지방 식이를 시켰을 경우에는 일반식을 했을 때, 정상 식사를 했을 때 대비해서 거의 570개 정도가 상향으로 조절이 되고 이만큼이 하향 조절되는데, 그거를 이제 컬러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방 식사만 했을 때 정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딱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축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인식하고, 유전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확 다 돌아와서 걔네들이 막 지방도 합성하고 그걸 가지고 축적하고 막 이런 유전자들이 막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로시를 고지방 식사 똑같이 하면서 모로시를 줬을 경우에는 유전자 발현하는 패턴이 거의 정상 식사랑 비슷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임상 실험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2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좀 비만인 인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모로실로사는 400ml 하루에 한 번 먹게 해가지고 플래시보 위약분을 54명으로 세팅해서 24주 동안 섭취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실험할 때 보는 모든 바이오마커들을 다 봤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덱사 스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봤는데, 덱사 스캔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이 단층 이야기 되게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우리가 AGC,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을 할 때는 이 단층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는 이걸 주로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나는 배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배가 뚱뚱해. 아니면 나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뭐 허벅지 어디 뭐 다리가 뚱뚱해. 이렇게 어느 일 부분이 특별히 더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씬한 쪽으로 딱 자르면 솔직히 얘가 좀 한계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런데 덱사 스캔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신을 다 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지? 예를 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를 찍었다면 지방이 되게 많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찍었다면 지방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덱사 스캔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을 측정해가지고 본 겁니다. 체중이나 이거 모로시를 먹고 나서 12주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먹이면서 체중, BMI, 허리, 엉덩이, 둘레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한 건데 먼저 체중부터 보시면 액티브가 이제 모로실 체크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많이 그 체중 변화거든요. 체중 변화가 많이 쭉 꾸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체질량 지수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도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랑 내장 지방을 별도로 나눠서 덱사 스캔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서 복부 지방량, 내장 지방량, 피하 지방량을 다 봤을 때 다 떨어지는데 유의적으로 눈에 확 띄는 게 뭐가 있냐면 내장 지방 쪽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그 위약분들은 거의 완전 똑같은 게 얘는 특별히 내장 지방 쪽이 확 떨어지죠. 우리가 비만할 때 비만이 몸에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장 지방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미용이라기보다는 더욱더 건강 쪽의 제품이 초점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같이 쭉 102명 대상을 했으니까 봤는데 병리학적 지표 당연히 유의치 없고 감기나 위장 증상에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2명 정도가 두통이나 설사, 변비, 메스꺼움 이런 걸 얘기했대요. 그런데 뭐 플래시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뭘 먹는지 모르는 사람도 나 이거 먹었더니 아파 뭐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품에 의한 이 약물에 의한 효과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명을 한 거고요. 피로도도 역시나 차이 없었고 남성이나 여성 폐경 전후 다 유의차가 없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을 요약을 하면 24주 동안 400ml만 먹고 체중이나 BMI 등등이 다 떨어지는데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게 내장 지방량이 많이 떨어졌더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이나 효능을 요약을 하면 지방 세포가 분화되는 것, 지방 세포 자체, 이 주머니 만드는 것부터 좀 억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을 합성하는 것도 억제하고, 셋째, 만들어진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억제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살이 찌지 않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직히 촘촘하게 날씬해지기 위한 모든 과정에 다 관여를 함으로써 이 모로실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하루에 한 알 드시면 되는데 식전에 한 알 드시면 되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각자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제일 많이 먹는 식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식사 전에 드신다라고 딱 정해놓고 점심을 많이 드시는 분은 점심 식사하기 전에 딱 드시고 저녁을 많이 드시는 분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뭔가 대사를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애들 위주로만 뽑아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분한테 줘야 될지는 다 아실 테니까. 주요 질문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제품을 듣더니 나이 많아서 나이 먹으니까 뭐 효과가 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냐? 나이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특별히 여성분들에서 폐경 전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경 전후와 상관이 없더라. 유의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축적된 지방에도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원래 막 내장 지방이랑 그 피하 지방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 10%에서
몇 프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추적된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섭취해도 되느냐? 됩니다. 이 실험은 6개월 정도. 왜냐면 다이어트 효과가 좋은 애들은 막 혹시 뭐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데이터가 6개월 데이터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6개월 동안 부작용 없이 쭉 먹었는데 안전하게 빠지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전공을 할 때 식품의학 전공할 때 다이어트 체중 감량 부분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아주 키워드가 뭐냐면요. 한 달 정말 조금씩 빼라. 찐 시간만큼 걸려서 빼야 가장 안전하게 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섭취해도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늦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심하고 꾸준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하루 한 알인데 2-3알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빨리 빼고 싶으셔서 공식적으로 저는 돼요 라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왜냐면 한국에서 시가차에서 정해진 멘트는 딱 400ml 하나 먹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더 드셔도 안전합니다 뭐 이런 소리는 못 하는데 저희가 사장님들 다 이미 알아서 막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부작용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4번 언제 섭취하는 게 좋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직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함께 먹으면 좋은 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함께 먹으면 좋은 거는 이 뒤에 제품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회사에서도 뚱뚱한 사람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씬한 사람이 자기 관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질병으로 보고 정말 다른 질병을 부르는 근본적인 질병이다라고 보시고 비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박사님의 취지신데요. 또 이제 비만 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비만하면 자주 붓는 것도 같이 오고 막 복합적이거든요. 그 이유가 염증 유발 물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이어트의 목표는 내장 지방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복부 지방 피하지 말고 체중 가지고 막 뭐 오늘 1kg가 늘었네 뭐 이러시는데 체중은 정말 거드는 거고 체중에 자꾸 연연해 하지 말고 이런 내장 지방, 복부 지방 쪽에 집중을 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찐 기간만큼 투자해야 진짜 다이어트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 특징을 감안해서 내가 정말 BMI가 좀 높고 혹은 체중이 좀 과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과한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제품은 확실히 체지방 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수분이 너무 과잉 수분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초반에 이 제품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마사지도 하시고 어느 정도 운동도 하셔서 수분이나 혹은 숙변 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면서 같이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특징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제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뇌에다가 나 밥 다 먹었다라는 신호를 줘야지 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지침이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아들이 고2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 있고 저희 세 식구가 사는데 두 남자들이 진짜 잘 먹는데 되게 날씬해요. 그래서 날씬한 이 남자 둘과 같이 밥을 먹으면 저는 100% 체중이 증가해요. 막 살이 엄청 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배가 고픈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 남편이랑 애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먼저 생각한다. 오케이 배고파. 그럼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그 다음에 혹은 내가 배가 안 고픈데 같이 먹어야 되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먹을 거를 뭐 과일이든 뭐든 먹고 같이 얘기하면서 먹어요. 먹고 나서 시간이 딱 지나면 나는 정말 뭐 과일 몇 조각이나 뭐 조금밖에 안 먹고 생식 뭐 해서 같이 먹었는데 저는 밥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너 밥 먹었다 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휴를 지나면서 살이 찌는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떨 때 제일 많이 찌는지 아세요? TV를 계속 볼 때. TV 보면서 자꾸 입이 심심하니까 먹어요. 그래서 바보 상자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TV를 봐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TV를 봐서 살이 쪄요. 왜냐면 사람들이 TV를 볼 때 이렇게 뭔가 계속 집어먹게 되는데 이게 지금 뇌는 내가 먹고 있다는 사인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TV 시청을 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뇌에다가 먹는 신호를 줬나?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다이어트 제품을 상담을 하실 때는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까지 하셔야 효과를 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실 제품은 체지방 관련된 이 전체적인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아니라 식이요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요법 중에서 유산균 제품이 되게 다이어트 할 때 같이 꼭 가면 좋은데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산균 제품은 사실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남편도 같이 연구원인데 남편은 대학원에서 또 유산균을 연구했어요. 사실 유산균이 내는 효소를 연구해서 제가 유산균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배웠는데 한도 끝도 없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수준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 너무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남편의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유산균 하지만 사실 유산균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산을 내는 거, 젖산을 내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말하고요. 그 젖산이 이제 우리 몸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유산균 이꼴 유익균 막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유산균 제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카테고리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무슨 뜻이냐면 프로는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안티는 뭔지 아시죠? 뭔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틱스와 프로가 합쳐진 건데 바이오틱스는 생명과 관계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생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에 반대하느냐? 우리한테 안 좋은 어떤 물질들. 그래서 항생제를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항생제 너무 많이 써서 문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때 말하는 안티바이오틱스가 이제 항생제예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적당량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 유산균 아니고 살아있는 균 전체적인 총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땡땡 바이오틱스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날 때 단어가 풍부하셔야 돼요. 그 단어가 뭔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적당량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거 먼저 이렇게 토양이 되는 먹이 재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우리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제품을 낸 게 2005년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바이오틱스를 엄청 설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떴어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단어가 생겼어요.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뭐냐면 미생물이 자기의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내는 산물들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바깥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미생물이 이렇게 쓰면 미생물 바깥 환경에 어떤 물질들을 낼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세포 벽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생물 마음이죠. 애들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지에다가 물고 좋은 거를 내는 애들은 배지까지 써야 될 것이고, 배지가 아니라 이 안에만 갖고 있는 애들은 그 안에 그 균만 꺼내서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도 그냥 포스트면 다 좋은 거 아니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단어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걔가 뭔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 필요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항균 물질 어쩌고 할 때는 다 사실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다른 한 단어가 생겼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매스라고 해서 어떤 거의 집합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이런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미생물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 지놈하고 이거를 합친 거예요. 이 합성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토양, 바다 뭐 등등등 어디든 모든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공존하는 미생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전체. 그래서 게놈이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생물 총 미생물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확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이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용어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랑 이 각각 세 개의 바이오틱스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를 할 때 장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라고 생각하면 그 약간 근본적인 부분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12지장 연결되는 위에서 딱 끝나는 부분 여기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이 부분을 이제 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소장, 뭐 12지장, 대장 쫙 있겠죠. 그러면 이 장의 역할이 뭐냐? 70% 이상, 어떤 때는 연구에서는 뭐 80%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80% 이상의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하고요. 이 안에. 그리고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도 존재하고 여기서 모든 음식물이 소화가 되죠. 사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좀 쪼개놨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흡수가 되고 수분 흡수는 사실 대장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이제 거기서 찌꺼기를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있느냐? 장 내에 살고 있는 것만 한 100가지 이상이 되고요. 유익균 조성과 양에 따라서 장 건강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들 중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엄청 드시고 나면 다음날 설사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있던 유익균들이 싹 알코올과 함께 사라져서 이제 장이 너무 깨끗해지다 못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유산균들을 엄청 드셔주시면 좀 나아지죠. 그래서 탈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항생제 처방을 너무 오래 받으면 생균제를 또 병원 약국에서 같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우리 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가 잘 돼 있는 균이어도 딱 한두 개 이거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미생물들을 좋은 유익균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개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소장에서 활동하는 애가 있고 대장에서 활동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나가서 사실 온몸을 다 돌아요. 그래서 온몸을 다 돌기 때문에 골고루 드셔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적당한 섭취량을 드셔야지 어디서 막 4,000 CFU다 뭐 이래가지고 4,000만 CFU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시각처에서 그거를 허가를 안 내주려고 엄청 막 싸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장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균이 갑자기 들어가면 이게 유익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검증된 걸로 그냥 유산균도 보면 스트레인 넘버라고 해서 뒤에 막 이름들이 다 달라붙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인, 미국인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그 정도까지예요. 근데 그 뒤에 한국인 중에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뭔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다 특징이 있듯이 균들도 락토바시러스 에스토필러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 뭘 잘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것들을 정말 장애에 검증됐냐, 면역에 검증됐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동물 유래보다는 동물 유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동물 유래보다는 우리한테 좀 더 친화적으로 맞기 위해서 웬만하면 인체 유래나 신생아나 혹은 이제 신생아의 분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유나 발효식품 이런 데서 건강하다고 알려진 거에서 온 애들을 쓰는 게 좋고 엄선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코팅이나 그 기능성에 대한 특허가 있는가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 프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에다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들 섭취하는 거 그리고 계속 드셔야 되는데 첨가물이 최대한 없는 거 위주로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보면 한국 지자체에서 사용 오케이가 난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총 17개가 있는데 이 17개를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30억 정도의 생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30억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는 300억 이상을 처방하고 유통기한 이내에 아무리 다 주고 끝에 다 죽어도 30억 이상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배 이상을 처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락토핏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잖아요. 락토핏 잘 보시면 1억짜리도 있어요. 이 유산균 되게 싸네 이러면서 딱 보시면